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쪼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누구세요? 왜 제가 해야 될 멘트를 쪼아영님이 하죠? 예, 잘 지내세요? 아, 예, 예. 네네네. 오, 잘 아니, 지, 아니, 잘 들리시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안 들렸나 봐요. 제가 잘 지내세요라고 들려가지고. 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네. 잘 안 들리시는 건 아니시죠? 화나신 건 아니시죠? 아, 근데, 네, 제 이야기가 좀 네. 꿈 이야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게 좀 많은데, 네. 괜찮을까요? 괜찮은 것 예.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약간 좀 음성이 찢어지는데, 아, 잠시만요. 네. 지금도 찢어지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좋으세요? 네, 좋아요. 되게, 뭐 진작에 이렇게 하시지. 왜, 아, 예, 예. 좋아요. 쭈아영님은, 그 닉네임이 왜 쭈아영이에요? 거기까지. 그냥 쪼아용으로 그냥 음, 지은 건데요. 이름이 아영 네. 씨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주아영. 아니구나. 좋잖아요, 어감이. 네, 좋죠. 시호님, 쪼아용. 네, 쪼아님, 감사합니다. 네. 약간 90년대 싸이월드 감성이지만, 나이도 왠지 저하고 좀 동년배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제가 동생입니다. 아,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주하영님에 대한 네. 이야기 한번 제가 들어볼 건데, 꿈 얘기가 네. 좀 전반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진행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쭉 네. 시작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이야기 속에 나오는 A군은 저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칭합니다. 어느 11월 오후 11시 30분경 화성 모 부대 초소에서 한 발의 총성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A 병장은 가슴에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 자리에는 방아쇠를 당긴 B 병장과 C 이병이 3명이 있었습니다. A 병장은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수술 중 사망하게 됩니다. 총기 오발사고로 제 친구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A군의 가족의 연락을 받고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 중 연락이 닿는 친구들을 모아서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착잡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음날 연결식이 끝난 후 화장이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그 A군의 곁을 지키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건 그 이후부터 숙제가 끝나기 전까지인데요. 잠을 잘 때마다 꿈에서 그 친구의 모습이 매일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사이나 뭐 학교 배경의 꿈을 꾸면 항상 그 A군은 항상 멀찍이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잠을 깰 때면 항상 한기가 들고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항상 안 좋았었어요. 제가 그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A군도 저의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자꾸 꿈에 찾아오나 보다라면서 라거나 뭐 내가 몸이 허해서 아니면은 뭐 그리워서 자꾸 꿈에서 보이나 하고 그냥 넘겼었어요. 친구를 보낸 아픔으로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고 혼자 자취하고 있던 때라 옆에서 지켜보시던 외숙모가 점점 야위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보양을 시켜주겠다고 해물 요리집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쭈꾸미와 새우튀김을 잔뜩 먹고 그날 집에 와서 포만감에 쓰러지듯 잠이 들게 되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저는 제 앞에 정차된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그 버스 안에는 사람들이 좌석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돌려 창밖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A군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왜인지 그 친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까맣게 잊고 너무 반가워서 A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디 가는 거야? 라면서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런데 A군은 말없이 저를 쳐다보고는 창밖을 주시하면서 계속 서 있더라고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A군의 옆에 섰고 버스는 출발해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말이 없으니까 뻘쭘해서 쭈뼛쭈뼛 서 있다가 어느 정거장에서 A군이 내리는 거예요. A야, 어디 가? 라면서 저는 A군의 뒤를 따라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거든요. 주변을 돌아봐도 어딘지 모르겠고 파도 소리와 뭐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라 그 불안감에 A군의 뒤만 졸졸 따라갈 뿐이었었어요, 저는. A군의 모습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왜 그렇게 발걸음이 빠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만치 앞에 가 있고 따라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건물에 A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물의 문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통유리문이었거든요. 불안감에 따라가던 저는 A군을 따라 그 건물에 들어가려고 그 통유리문을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가 않고 A군의 뭐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야, 나 여기 어딘지 몰라. 문이 안 열려. 어디 가?" 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쳤어요. 통유리문 건너로 보이는 A군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만 걸어가다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귓가에 A군의 목소리가 막 울리듯이 들렸어요. "넌 여기에 있어." 그리고 꿈에서 깬 저는 신기함은 둘째치고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었어요. 머리는 어지럽고 몸은 심하게 부어가기 시작하고 심장은 터지듯이 뛰고 있고 식은땀은 심하게 흘려서 옷이 다 젖은 상태였고요. 심각함을 느낀 저는 외숙모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서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제 몸 상태를 본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먹었냐고 하길래 쭈꾸미와 새우튀김을 먹었다고 말한 후 의식이 끊겼어요. 눈을 뜨니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양팔에 링겔이 꽂혀 있고 외숙모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로 쓰러졌던 거예요. 눈을 뜬 저의 상태는 정말 처참했어요. 온몸이 심하게 부어 있었는데 콧구멍이 막혀서 숨을 쉬지를 못하니까 겨우 기도로 숨을 쉬고 있었고 귓구멍까지 막혀서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제 맥박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목구멍은 완전히 막히지 않아서 쎄익쎄익하고 그나마 숨을 쉰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 타지로 일하러 출가한 상태라 부모님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외숙모께 말씀드리고 이틀 후 하루 만에 거구가 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다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쇼크로 인해서 뇌가 붓고 장기들이 부은 상태로 기능이 다 떨어져서 소변조차 일주일 동안 나오지를 않을 정도로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 키가 168에 46kg 정도 몸이었는데 그 이틀이라는 그 시간 동안 몸무게를 재보니 70kg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부어서. 그 저승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버스가 뭐 저승버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A군이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후로 한참 꿈에 안 나오게 되었는데 49제가 끝나기 9일인가 6일쯤 남은 날 제가 마지막 꿈을 꾸게 돼요. 몽롱하면서 주변은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정면으로 보이고 저는 나무 의자 같은 곳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A군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정신이 희미하지만 A군이라는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A군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뽀뽀해도 돼?" 저는 몽롱한 정신으로 저도 모르게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는데 실제로 입술이 닿는 느낌이 들고 잠에서 바로 깨게 되더라고요. 놀라서 잠에서 깬 후 한참을 '뭐지? 뭐지?' 하고 생각한 후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꿈 이야기와 사건 그리고 마지막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웃더니 진지하게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A의 첫사랑은 너였어. 응?" 저는 갑자기 멍해졌어요. 친구가 "A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를 좋아하다가
3학년 때 너한테 고백하고 차여서 많이 힘들어했었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백받았던 일이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화 동아리여가지고 미술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미술 선생님이 저희 고3 때 결혼식을 올리셔서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A군과 같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제 뒷좌석에 앉아서 계속 장난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엔 뭐 하냐? 너 남친이랑 안 노냐?" 라는 말에 "나 남친이랑 헤어졌어." 라고 하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그럼 나랑 사귈래?" 라고 해서 순간 욱해서 "그런 장난하지 마. 이별 아픔도 있기 전인데 넌 이런 걸로 놀리니?" 라면서 정색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미안, 미안. 장난이 지나쳤어. 진심이겠냐?" 라면서 웃으며 지나갔었는데 친구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간 듯이 그 이후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A군이 꿈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A군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걱정해 주고 도와줬던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 네, 너무 길고 지루하지 아니요,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루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A군이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49제 때 한 번씩 보러 오는 거 뭔가 되게 달달하다. 네. 그 얘기 들었을 때 감정이 좀 어땠어요? 진짜 이게 딱 그 첫사랑이라는 소식을 딱 들었잖아요. 그냥 멍했어요. 그냥 뭐 믿기지도 않았고 그냥 어리벙벙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친구들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했던 행동들, 말들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이 친구가 나에게 관심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 영화 순애보 본 것 같아요. 아니 순애보까지는 아니고 그 뭔가 좀 멜로 드라마 같은 거 본 것 같은. 멜로드라마요. 이거 아, 괴담 방송인데. 근데 좀 이게 결말만 우리가 보고 생각하면 네. 뭔가 혹시 그 지금 시집 가셨나요? 아니요. 그 아마 그 친구가 혹시라도 네. 우리 제보자님을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아직도 그 이후로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이 없다니까요. 네, 뒤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아 무슨 뒤에 있어요. 아니 그냥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혹시라도 연애를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차원에 있어서요. 2차원. 오케이. 네, 이 차원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럴 그쵸. 일은 없고요. 네, 그게 걱정돼서 근데 말씀드렸고. 따라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라다니가 아닌 것 같다. 혹시 연애하고 계시나요? 네, 이 차원에 있는 남자친구와 하고 있습니다. 2차원에 있는. 네. 그 혹이라도 그 정 힘드시면 언제 한번 상담 한번 요청해 보세요. 정 힘드시면. 감정. 상담을 요청을 해.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 이제 항상 제가 시청자분들이나 제보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그거 뭐죠? 그 좋은 영가든 좋은 무엇이든 그런 거는 인간의 마음일 뿐이지 옆에 있으면 가시손이라고. 혹이라도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항상 이분은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약간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이렇게 죽어서까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잖아요. 또 죽을 사라고도 이제 중이병 걸렸을 때도 얘기 많이 하는데 참 이런 애틋한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애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그 오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우리 국군 장병 분들 모든 분들에게도 좀 안타깝고 또 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서 아무튼 좀 저의 섭섭지 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너무 나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죠. 저도 물론 지키고 왔지만 이렇게 또 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괴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죽은 이야기에 진짜 주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썰들이 좀 몇몇 가지가 있네요. 없지 않아. 이거 사연 좀 보충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화성 군부대 총기 오발 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성시 우정우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 5일 오후 11시에 발생한 총기 사고는 오발 사고인 것으로 군 당국은 결론을 지었다. 군 당국은 이 사고를 조사한 뒤 A 병장이 함께 근무에 나갔던 B 병장이 총기 오발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A 병장과 B 병장, C 2병 모두 3명이 나왔고, 근무를 마친 B 병장이 총기 안전 검사를 하던 중 K2 소총에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모른 채 A군 병장의 가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절대 하늘을 향해서 쏴야 되는 건데 2008년도에 왜 가슴에 대고 쐈을까? 이거는 우발적인 거 아닌가? 이거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마치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거 총알이 없어도 무조건 그렇게 하라 그래. A 병장과 B 병장은 전남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로 4월에 동반입 돼서 3월 말 전역을 앞두고 있었대. 아, 이거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서 둘이 너무 친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긴장이 풀어져서. 진짜 이거는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난으로 이렇게 해도 하사분들이나 그 간부님들이 진짜 개욕하거든요. 장난하냐고 지금. 2008년도면은 내 군 생활하고 좀 겹치진 않는구나. 절대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의심해볼 만 하겠다, 진짜. 그죠. 간부가 안 보면 서로 장난으로 가능한데, 간부가 안 볼 수가 있나? 경계 근무 끝나고잖아. 경계 근무 때잖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의심 조금만 해볼 그거는